책을 읽어주는 남자 7월 4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파이프라인 이야기. 1801년 이탈리아 중부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파블로와 브루노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꿈이 많던 두 젊은이는 굉장히 친했는데 이들은 만날 때마다 언젠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러다 광장에 있는 물탱크를 채울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그 일을 지원했고 결국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강으로 간 두 젊은이는 하루 종일 열심히 물을 길러 물탱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물 한 통에 1페니씩 계산해 그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 없군. 이건 내가 꿈꿔오던 일이야. 하지만 파블로는 자신이 꿈꿔온 일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통을 쥐고 나르느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투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일 아침부터 또 힘겹게 물통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 일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좀 더 쉽게 마을을 끌어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한 파블로는 브루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물통을 쥐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파블로가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노,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 하루 종일 우리가 힘들게 물통을 나른 뒤 몇 펜을 받느니 차라리 강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자.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그건 말이야. 그만둬. 물통을 나르는 일은 정말 좋은 일거리야. 나는 하루에 100통도 나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1달러를 버는 거잖아.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일주일이면 멋진 신발을 사고, 한 달이면 튼튼한 당나귀를 한 마리 살 수 있다고. 6달이면 아담한집도 장만할 수 있어. 이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일거리야. 더구나 주말에는 쉬고 1년에 2주일이나 유급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는 어디 있어? 파이프라인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 파블로는 이런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기 있게 파이프라인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만 물통으로 물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파블로도 강에서부터 마을로 이어지는 바위투성이 땅을 파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이 어려울 것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나른 숫자만큼 품삯을 받음으로 일을 덜하면 수입이 줄어들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큰 수입을 얻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블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고 누가 뭐라고 하든 꿈을 향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친한 친구인 브루노마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놀렸댔습니다. 여기에다 오전에만 물통을 나르던 파블로에 비해 하루 종일 물통을 날라 수입이 2배였던 브루노는 만날 때마다 새로 구입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날라 아담한 2층 집도 장만했고 튼튼한 당나귀도 구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고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브루노가 아닌 브루노 씨라고 불렀고 그가 술집에서 모든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리며 모두의 환호성을 올리며 별거 아닌 그의 농담에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브루노가 그처럼 한가롭게 술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주말을 즐기는 동안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위투성인 땅을 쪼고 깨느라 처음 몇 달 동안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일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물통을 쥐고 나머지 한나절과 남들이 한가히 노는 저녁 시간, 주말까지 일을 한 파블로는
하루 종일 물통을 나르는 브루노보다 몇 배 더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파블로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비록 더디긴 해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파이를 쪼고 땅을 파헤치며 그는 더욱더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오늘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1cm는 1m로 늘어났고 다시 10m, 20m, 100m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파블로는 초라한 오두막집에 들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가 얻을 보상이 현재의 힘든 노력을 훨씬 능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해둔 하루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자. 마을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왁작시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는 자신을 추스리며 결심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자. 완성된 파이프라인, 땀의 대가. 몇 개월 후 파브로는 파이프라인을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이는 곧 물통을 나르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거리가 줄어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파블로는 더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꿈을 실현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파블로는 간혹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브루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물통을 오랫동안 나르다 보니 브루노의 어깨는 축 처졌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는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더구나 브루노는 평생 힘겨운 물통을 날라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분노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자기 신세를 한탄했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술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가 술집에 들어설 때마다 물통지기 왔나? 라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은 브루노의 구부정한 모습과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그를 놀려댔습니다. 어느덧 브루노는 술집에서 예전의 쾌활함을 잃어버렸고 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파블로는 드디어 학수고대했던 날을 맞이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공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들어오는 물탱크로 보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마을에 물이 넉넉히 들어오자 이웃 사람들도 그 마을로 속속 이사왔고 마을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깨끗한 물이 계속 물탱크 속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즐겁게 노는 시간에도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더군다나 흘러가는 물이 늘어날수록 파블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그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의 강인함과 확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높이 평가하며 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강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자신이 이룬 성과가 결코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그의 거대한 꿈을 향한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블로는 이미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치로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물이 칼칼 쏟아지자 블루노는 일자리를 잃었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에게 공짜 술을 구걸하는 브루노를 본 파블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브루노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노,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고된 노동으로 등이 굽은 브루노는 궁핍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찡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나를 놀리려고 찾아온 거냐? 그게 아니야.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야. 파블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브루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게 엄청난 사업 기회를 알려주려고 찾아온 거야.
생각해봐. 내가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까지 2년 정도 걸렸어. 그동안 나는 눈물겹도록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디를 파야 하는지,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따라 혼자서도 1년에 파이프라인 한 개를 완성할 수 있어. 그렇지만 혼자 1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 바람직하진 않아. 그래서 나는 너와 마을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 설치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너와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게 할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흐르면 리터당 일정 비율로 우리 몫을 챙길 수가 있어.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물이 늘어날수록 우리 몫도 늘어나지. 우리는 계속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만 하면 돼. 지금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으로도 내 꿈을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일 뿐이지. 파블로의 말에 미래의 커다란 청사진을 본 브루노는 미소를 지으며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을 파블로에게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한 그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친구들처럼 강하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전 세계로 확장한 그들의 파이프라인에서 연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해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늘어나기만 할 뿐 조금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던 파블로와 브루노는 가끔 물통을 나르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고데기에 물을 나르지 않아도 파이프라인만 설치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띠듯이 기뻐하며 그 제안을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다수는 파이프라인이 무언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의 기본 개념도 들어보지 않은 채 오랜 습관에 얽매여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만 돈을 번다면서요?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래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속임수에 걸려들어 돈을 날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파블로와 브루노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습관에 얽매이거나 편견, 오해로 인해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나르며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블로와 브루노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파이프라인 혜택에 눈을 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